주말에 짧게 중요 소식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중간선거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8일에 중간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중간선거 직전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덕분에 소셜 시큐리티 지원금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의 이런 업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칭찬을 하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검열을 해버렸죠. 백악관이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바이든 덕분에 소셜 시큐리티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올라간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검열을 걸어버리니까 백악관에서는 해당 트윗을 삭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이든이 화가 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을 뿜어내는 트위터를 사들였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료 사용자들에게 달마다 8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에 대해서 AOC라는 미국의 의원이 딴지를 걸자 대놓고 무시해버리면서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러면서 난 주 120시간을 일한다라면서 트위터를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보고 있는데요. 자유 발언을 지지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이 봇들, 그전에는 트위터상에서 웬 사기 봇들이 판을 쳤었는데 이러한 봇들을 전부 다 솎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기당할 확률도 줄어들었고 트위터도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자, 다시 미국의 중간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에는 중간선거 전에는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19차례 중간선거 중에 17번 같은 경우는 미 증시가 중간선거 종료 후에도 6개월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중간선거 직전까지 1년 동안은 시장이 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선거가 마무리되면은 1년 동안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간선거 이후 12개월 동안 S&P 500은 평균 16.3%가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올해처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을 때도 중간선거 후에는 이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중간선거 후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일까?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상관없이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가지고 증시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올해는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 AXS 인베스먼트, 블랙록 분석가, 글로벌 인베스먼트, 그리고 또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CEO 등등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올해는 중간선거가 끝나도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준의 긴축과 경기 침체 공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내년 중후반까지는 미국 증시가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이미 다이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침체가 결국 미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속에서 증시가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약간의 경기 침체는 인플레를 억제하기에 불충분하다. 한마디로 더욱더 큰 경기 침체가 있어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개, 돼지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총재들 중에 몇 명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경기 침체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 과연 비트코인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의 CEO들 같은 경우는 이 증시를 근거로 연말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연말까지 증시를 펌핑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예측을 했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가장 바랬던 것이 미니 불장인데 미니 불장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중간선거 후에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자, 한편 공화당이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게리 겐슬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톰 에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는 몇몇의 의원들이 동시에 힘을 모아가지고 게리 겐슬러의 맞박을 때리기 위해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자신이 발언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양아치다운 면모를 보이며 규제기관을 위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4명의 하원 의원, 톰 에머, 패트릭 헨리, 짐 조던, 제임스 코머 등등이 선을 작성해가지고 게리 겐슬러를 압박했다라고 합니다. SEC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는 기록 보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지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아주 그냥 위선적인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SEC의 규제는 위선과 불일치로 점처리됐다. SEC는 투명하지 않다. SEC야말로 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대가다라고 하면서 게리 겐슬러를 강력하게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암호화폐 업계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증권으로 전부 다 싸잡아서 관리를 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게리 겐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중간선거 후에 많은 의원들이 힘을 함께 모아서 게리 겐슬러를 다구리 쳐가지고 그나마 있는 머리카락마저 다 뽑아버린 후에 시골 구석 어디로 쫓아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는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2030년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030년까지 100만 달러 가는 것도 절대로 무리한 예측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CNBC는 레바논에 있는 27살 청년인 게브리엘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국제송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레바논에 사는 사람으로서 국제송금을 받으면 중간에 금액의 반 정도를 잃고 냈다. 이게 바로 내가 비트코인을 주시하는 이유이다. 비트코인은 해외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 무슨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뱅크런이라고 해가지고 은행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시민들이 자신의 저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시민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은행을 터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곤 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암호화폐 지갑으로 바로 P2P 1대1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은행이 도둑질 해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송금 덕분에 시민들이 많은 돈을 아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등도 나라에서 탈출을 할 때 비트코인을 들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금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오면은 뺏길 가능성이 높은데 비트코인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자,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변동성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맥트캐피탈 분석가가 비트코인 주봉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월봉이네요. 월봉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2만 달러 지지선을 잘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23,249달러 다음 저항인데 거기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선거 후에 비트코인 계속해서 직진을 할 수 있겠는가? 지난 며칠 동안에 비트코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자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쌍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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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쌍바닥. 이 쌍쌍바 같은 쌍쌍바닥을 찍고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 후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중반을 통과했을 때마다 바닥을 찍은 자리가 되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바닥 찍고 볼린저 밴드 중반을 통과하고 있다. 대불장까지는 아니라도 바닥은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누냐 비즈니스의 2주, 비트코인 2주봉을 봤을 때 RSI가 또 기존 저항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저항은 뚫었죠. 추세 저항은 뚫었기 때문에 RSI와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물론 제가 비트코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불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니 불장과 작은 상승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몇몇 분들께서는 너무 희망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지금부터 불장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불장 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25,000달러라든지 그 구간까지 갈 수 있는 미니 불장을 일단 응원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바닥을 쌍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항까지 올랐었는데 25,000달러, 그 자리가 25,000달러다. 지금부터 25,000달러까지 일단 갈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5,000달러까지 다다른다라고 쳤을 때 그 후에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올라갈 수 없다라면 이런 식으로다가 25,000에서 얻어맞고 저스틴 벤의 분석과도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25,000에서 얻어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진성 떡락충 분석가인 일가보보 크립토는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골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간선거 결과 후에 분위기에 따라 달릴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후에 좀 완만하다 그러면 25,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방향성이 결정나게 될 것이고, 중간선거 후부터 아주 그냥 재수가 없다 그러면 쭉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정말 매주 한 주 한 주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러다가 심장이 더욱더 쫄깃쫄깃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선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잠했었던 솔라나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뒷배경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트윗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뭔가 솔라나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솔라나 가격이 껑충 뛰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0.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최근 3개월 내에 최다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포카닷 개발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매주 한 주 한 주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러다가 심장이 더욱더 쫄깃쫄깃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선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잠했었던 솔라나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뒷배경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트윗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뭔가 솔라나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솔라나 가격이 껑충 뛰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0.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최근 3개월 내에 최다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포카닷 개발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게리 겐슬러 및 SEC의 눈치가 보였는지, 특히 게리 겐슬러가 모든 코인이 증권이다, 비트를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긴장을 탔었는지 최근에 발표를 통해 이르기를 포카닷은 소프트웨어일 뿐 증권이 아니다. 우리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SEC 핀테크 분야 관계자와 3년간 정기적으로 노가리를 까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겁을 줬으면 개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떱니까? 이 게리 겐슬러 양마 같은 녀석 단숨에 대가리를 쳐내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매틱, 최근에 급상승한 매틱의 차트 분석인데요. 주봉을 봤을 때 엄청난 상승 후에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으러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1달러 11센트, 그 다음에는 1달러 정도 그 아래로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가격이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한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NFT가 굉장한 성황을 이뤘었는데요. NFT 런던이 어제 개최가 됐었는데 횡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었다라는 슬픈 이야기. 과연 NFT 시장에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기다려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조댓 가지야!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지대로다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